안녕하십니까, 스미더스입니다. 오늘은요, 한 두 가지 정도 좀 중요한 뉴스가 있어가지고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전에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 약간 좀 대립 관계에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곧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것 같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일단 이제 미국의 군사력이 동해로 집중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국에 뭐가 와 있냐면, 보통 괌이나 오키나와에 있어야 될 미국의 이제 해병 원정단, 그러니까 보통 한국에 전쟁이 발생하거나 하게 되면 가장 이제 선두조 출시해야 될 이제 전투 부대가 오게 됩니다. 그게 보통 해외 파병되는 부대들이 대부분 해병대인데, 미 해병대인데, 미 해병 원정단이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병 원정단이라고 하는 거는 병사들과 여단 규모의 병사들과 그 다음에 병사들을 이제 무장시킬 수 있는 각종 전투 장비들, 예를 들어서 전차, 뭐 자주포, 장갑차 같은 여러 가지 기계와 전투 장비, 통신 장비 일체가 다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용 헬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다 이제 화물선에 실려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미 본토에서 이제 본격적인 지원군이 오기 전에 전 세계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흘 안에 한국으로 들어와야 될 부대들,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미군 부대들이 보통 괌이나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데, 얘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벌써.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죠. 이 말은 언제든지 북한을 미국이 공격할 수 있는 준비가 완전히 돼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제 몇몇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렇게 한국 뉴스에 아무 얘기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미군이 그렇게 많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거를 한국 언론이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보통 실제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또는 어떤 군사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보통 언론 통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전쟁 났어? 뭐라고 이제 아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뭐 전쟁 상황까지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끔 하려는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좀 그만 팔고 대화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강한 의사표시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같은 데 한 번만 더 팔았다가는 작살날 줄 알아라, 뭐 그런 어떤 의사표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두 번째가요, 베이루트에서 발생했던 폭발 사고 관련한 건데요. 폭발 사고 직후에 제가 이제 어떤 베이루트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아마도 이제 비료 관련 문제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해안에 있는 이제 창고들, 그러니까 항구에 있는 인근 창고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보통 여러 가지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이제 비료가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질산 암모늄이라고 불리는 보통 질소 비료 원료가 되는 이제 이 비료 재료가 2,000톤 가까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2,000톤. 이 언뜻 와닿지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2,000톤이면요, 히로시마 폭발력으로 계산하면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5분의 1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 연방 정부 청사 테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1990년대인가 있었는데, 티모시 맥베이라고 하는 이제 테러범이 미국 연방 정부의 청사인 오클라호마 연방 정부 청사를 공격을 했습니다. 폭탄 테러를 했는데, 거기에 쓰인 비료가 얼마냐? 2톤입니다. 2톤. 비료 2톤으로 건물을 두 쪽을 냈습니다. 아주 큰 건물이었는데 그거를 두 쪽을 냈거든요. 비료 2톤으로. 그런데
베이루트에는 2,000톤이 있었다. 저 엄밀히 말하면 2,400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인재라고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렇고요.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 채널A 수사 관련해서 이제 8월 5일 시점에서 이제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 기소가 이제 기소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이제 5일 오전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그 후배인 백모 기자를 각각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이들 공소장에서 이 한동훈 검사장 얘기는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거를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 한동훈 검사장을 제외하고 일단 채널A 기자를 기소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날 밤에 발생을 합니다. 8월 5일 밤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 이게 좀 사실 좀 심각한 얘기인데, 이걸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은, 야, 그건 뭐 페북에 글 하나 올려온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의 워터게이트 사건급에 되는 그 심각한 수준의, 조직적인 이제 공무원 범죄가 자행된 어떤 그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내용을 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하명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를 비판해온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권경애 변호사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지난 3월 채널A 기자와 검사장관 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보도 직전에 정부 핵심 관계자로부터 압박성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 핵심 관계자는 그 한상혁 대통령 직속 그 방통위원회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예전에 그 최시중이 했던 역할이 그건데요. 방통위원장. 그 방송국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문 닫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압박성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제 아는 사이였다는 거죠. 채널A와 같은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결정을 심사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장 발언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민변에서 활동하다가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과 입시 비리 당시부터 현 정부 정책을 비판했던 권경애 변호사는 5일 오전에 곧 삭제 예정이다. 옮기지 마세요라는 글과 함께 다음과 같이 썼다. 이게 이제 권경애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지난해 9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당일 김호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는 보도를 보고 페이스북에 스카이캐슬이 끝나고 하우스 오브 카드의 시작이냐라는 간단한 글을 올렸다. 5분도 채 지나기 전에 민정에서 전화가 왔다.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죠. 권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날의 보도와 전화통화가 시작이었다며 이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한 적극적 의원이 의심으로 바뀌었던 변곡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후 꽤 유혹적인 회유의 거래 제안도 왔었고 입을 다물라는 직접적인 경고와 압박도 꽤 여러 차례 있었다. 꽤 유혹적인 회유의 거래 제안 같은 경우는 뭐 공천을 주겠다, 또는 이제 청와대 비서실로 와라,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난해 9월 9일에 전화했던 민정 누구냐? 제가 이거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에서 활동하셨던 분이고, 민정이라면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 그 새끼일 가능성이 가장 높죠. 아니면 누가 전화하겠어요? 그 나이, 이 55세 나이 되시는 분에게 전화할 만한 사람이 이광철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보십시다. 사업연수원 33기 권경애. 그럼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광철 이 새끼는 몇 기냐? 아, 48세 사업연수원 36기 같이 민변에서 활동을 했고요. 나이 차이도 좀 나긴 합니다만 뭐 누나 하면서 이제 따라다니셨겠죠.
자, 보자. 권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날의 보도가 시작이었다고 하고, 당신은 정말 나 하나쯤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은 일도 아니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저는 페북에 썼습니다. 이명박근혜 시절에도 없던 압박과 공포였다라고 적었고요. 그는 그리고 MBC의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에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페북을 그만둬라 라는 호소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나를 아끼던 선배의 충고로 받아들이기에는 그의 지위가 너무 높았다.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시는 방송을 관장하시는 분이니 말이다. 그는 그때까지도 그 전화에 대고 나도 거의 울먹이듯 소리 지르며 호소를 했었다. 촛불 정부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말할 수 있냐. 이게 어떻게 촛불 정부입니까? 라고. 촛불 정부가 할 일입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몇 시간 후 한동훈의 보도가 떴고 그 전화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그리 필요치 않았다라고 적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나를 아끼던 선배, 공경의 변호사를 아끼던 선배가 누구냐?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거니까 야 페이스북 그만 좀 둬라. 왜 페이스북에 그렇게 안 좋은 얘기 자꾸 적냐?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새끼. 여기 있네, 여기. 한상혁 방통위원장. 61년생.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민변에서 활동했던, 그러니까 다 민변 출신들인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MBC가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날은 지난 3월 31일이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 변호사가 언급한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 변호사가 언급한 방송을 관장하는 분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나타났다. 한 위원장도 민변에서 활동했다. 권 변호사와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던 인사도 한 위원장이 권 변호사의 압박성 전화를 종종 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한 위원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문제는 한 위원장이 권 변호사에게 한동훈 검사장을 언급하며 전화를 했던 시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채널A에 대한 재승인을 연기한 뒤라는 점이다. 방통위는 3월 26일 서면으로 진행한 위원회에서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 보류 결정을 내렸다. 그러니까 재승인 보류라는 게 뭐냐면요. 보통 재승인 결정을 해줘야 계속 이제 방송국이 문을 닫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좀 있어봐 라는 겁니다. 아직은 재승인, 그러니까 재승인 여부에 대해서 일단은 좀 더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서류를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 아직 내 결정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이거를 갖다가 어필을 한 겁니다. 이 3월 26일에. 한 위원장은 지난 7월 국회 과기방통위원회에서 채널A 사건에 대해서 회사의 개입 여부가 파악이 되면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문제로 확인되면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친 것이다. 이게 근데 이제 이건 7월 달의 얘기고요. 3월 달에 벌써 3월 26일에 재승인 보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한동훈 관련 보도는 3월 31일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 3월 26일에 일단 채널A의 멱살을 쥔 겁니다. 그리고 MBC가 3월 31일에 보도를 했습니다. 검사장과 채널A 기자와의 유착이 있다. 그러면 4월달 내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채널A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야 우리 기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그러면서 이거 야 일단 회사가 살아야겠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우왕좌왕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누구한테 상의를 해야 되냐라고 여기저기 알아봤을 겁니다. 권 변호사의 페북 발언이 사실로 확인되면 한 위원장은 채널A 기자와 검사장 유착 의혹 MBC 보도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재승인 보류 결정을 내는 과정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알고 일단 보류했다는 겁니다. 한 현직 검사는 3월 30일 MBC 보도가 나간 뒤에 한상혁 위원장이 채널A 사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고 이를 주변에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소문이 4월 초까지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흘리고 다닌 겁니다. 심지어는. 자, 내려가 봅시다. 이 한상혁 씨는 MBC 그 대주주인 이제 박문진 이사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과연 이 재승인 보류 결정을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줬느냐, 이게 사실은 핵심일 수 있어요. 핵심일 수 있는데 그보다 더 큰 핵심은 뭐냐면 이 한상혁 위원장이라는 양반이 이 검언유착 수사 자체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3월 26일에 재승인 보류 결정 내리고 그러면 4월달 내내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처음에 3월 31일에 MBC에서 채널A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뭔가 모의를 한 것 같다라는 최초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야 이게 말이 되냐 안 됐다. 또 채널A 입장에서는 야 왜 우리 기자를 공격을 해? 저 새끼들 뭐야? MBC 왜 저래? 이런 게 오왕좌왕 했을 테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야 잘못하면 우리 회사 문 닫을 수도 있겠다. 지금 정부에서 한동훈 쫓아내려고 그러고 거기에 중간 미끼로 우리 회사 기자인 이동재가 걸려들었는데 문제는 방통위원장이 이 건 가지고 채널A 재승인을 안 내주려고 지금 멱살을 쥐고 있다더라.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원들이 이제 우왕좌왕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임원들이 뭘 했냐? 여기 보십시오. 이런 뉴스가 있죠. 7월 26일에 법원에서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취소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법원이 취소를 시켰는데 이가 압수를 하게 된 내용을 보시면 채널A의 그 재승인 보류 결정과 이 채널A가 이 물건 이 수사에 협조해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동재 기자를 징계를 내리고요. 이례적입니다. 상당히 이 보고 라인에 있던 전체 기자들에 대해서 전체 간부들도 전부 다 징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재 기자는 심지어 해고 조치했습니다. 채널A가 이 이동재 기자를 버리는 듯한 시츄에이션을 취했죠. 왜냐하면 일단 방통위원장이 재승인권으로 멱살을 쥐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시면 그 서울중앙지검은 4월 28일에 이동재 기자의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채널A 압수수색은 소속 기자들의 반발로 중단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이전 기자에게 채널A 압수수색에 참여할지 의사를 확인했으나 이전 기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채널A 기자들이 이제 전부 다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들 못 들어오게 막고 있고 압수수색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이동재 기자의 노트북과 핸드폰은 이 채널A 본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채널A가 자체 진상조사를 위해서 이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보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5월 14일에 하얏트 호텔에서 이 채널A 관계자, 채널A 간부를 만나서 이 채널A 간부가 이동재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을 검찰에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게 이동재 기자 모르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거는 정상적인 영장 집행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영장을 취소시킨 겁니다. 그러면 보통 언론사 간부들은 이런 식으로 굴욕적으로 검찰한테 호텔까지 가서 이렇게 자사 기자의 증거물을 넘겨주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채널A는 비굴하게 했느냐? 방통위원장이 재승인권으로 멱살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한동훈을 어떻게든 쫓아내고 싶은데 방통위원장이 이 한동훈을 쫓아내는 음모에
가담해서 채널A를 압박하는 역할을 방통위원장이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가능한 겁니다. 라는 혐의가 이제 부각이 된 거고요. 이거는요, 방통위원장이 대통령 직속기구 기관장이고, 그 다음에 민정비서실, 그 다음에 관련했던 이제 소통비서실, 이런 것들이 다 연루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워터게이트급의 사건입니다. 청와대 전체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대통령까지 책임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헌법에서 규정한 언론의 자유를 아주 심각하게 탄압하는 사건입니다. 이 언론사가 뭔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저 검사 하나, 저 기자 하나 마음에 안 든다고 언론사의 어떤 운영권에 대해서 멱살을 쥐고, 야, 니네 검찰 수사 협조하지 않으면 니네 재승인 안 해줄 거야 라는 식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과연 김용민 씨나 노정면 씨가 얘기하던 주인 없는 언론을 만들고자 해서 이제 국민 TV를 만들고 팟캐스트를 하고 하던, 소위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던 주인 없는 언론을 추구하는 정부 사람들이 할 짓거리입니까? 심지어 이 한상혁이라는 새끼는요, 무슨 활동을 했냐, 민언연이라고 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고 하는데 공동 대표를 맡기까지 했습니다. 이 민언연은 여러 언론사의 각종 이제 조작 보도 또는 비판적인 보도들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어떤 또 종편의 이제 보도 형태 중에 안 좋은 것들을 이제 스크리닝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방통위에 고발 조치하는, 또는 하여튼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였는데, 김어준의 다스베이더에 이 사무처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후원도 많이 좀 받고 그랬습니다. 소위 말해서 후원 받아서 이제 자기들 배불리던 그런 단체예요. 거기 대표까지 했던 새끼입니다. 변호사고요. 근데 이 새끼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MBC 이사 출신인 새끼가 채널A에 대해서 지가 방통위원장이라고, 니네 제허가 안 해줄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한동훈 쫓아내려고 했다. 민변 출신의 이 더러운 새끼가. 그 의혹이 지금 백일화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거 타고 올라가면 대통령까지 연루되어 있냐 아니냐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탄핵 사유도 됩니다. 왜냐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아주 심각한 사건이기 때문에. 닉슨 대통령도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자진 사퇴하신 거예요. 그럼 진짜 이런 꼴 한번 보고 싶으십니까? 하여튼 상황이 그렇습니다. 일단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바로 또 2부 하겠습니다.